오늘은 20일 이동평균선에 관한 비밀을 밝혀볼까 합니다. 이동평균선 21선을 보통 트레이더들은 생명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 21선이 깨졌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무너진 신호라고 과거에는 많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평선 때리기 기법에 의하면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 매수하라 라는 격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미가 진화하는 것만큼 혹은 그보다 더 빨리 세력은 진화한다. 세력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매매 기법을 다 연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20일 이평 때리기 기법을 피하기 위해 요즘 20일 이평이 완전히 깨진 후에 주가를 반등시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제가 21선을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 추세를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는 세력들의 전통적인 핸들링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표시한 세 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점에서는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지점에서는 21선이 무너지면서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세력들의 핸들링 수법입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는 21선을 깨지 않고 상승시키고 나서 단기 고점에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21선을 깨고 밑으로 줄줄 흘러 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볼 차트는 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신종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사람들의 경계심이 커지면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새로운 사기 수법을 개발해냅니다. 세력들의 핸들링 방식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LB입니다. 제가 표시하는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21선이 깨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라면 주가는 밑으로 더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21선이 깨지고 나서 다시 주포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지 않고 21선이 깨지고 나서 반등한 것입니다. 20일 이평선을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개미들이 21선이 깨지고 나서 이제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후에 개미들의 생각을 역으로 찔러 주가를 급등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넥스입니다. 제가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세력들의 핸들링 수법에 의하면 제가 표시한 세 지점에서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력들은 이렇게 21선을 살짝 무너뜨리고 나서 다시 급반등을 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눌림에서 반등 자리를 찾을 때 21선이 무너진 후에 반등의 조짐이 보이면 그때 매수 타점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손오공입니다. 역시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21선이 무너지면 되게 많은 개미들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21선이 살짝 무너진 시점에서 반등하는 차트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21선이 무너진 후에 반등을 시킨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가 아닌 이상 이러한 제 분석이 100%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것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종목의 첫 눌림의 자리에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 이외에 다른 차트들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제가 표시하는 두 지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지점의 공통점은 모두 21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에서 21선이 무너질 때는 작은 음봉으로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자 개미들이 하나, 둘 털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급등시켜버립니다. 반면 두 번째 지점에서는 누가 보아도 자전거래 혹은 매물 투하로 급격하게 주가가 급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21선이 깨질 때 작은 음봉으로 살살 깨지면 급반등이 나올 신호라고 보면 되고 21선이 급격하게 무너지면 이는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S&D입니다. 제가 21선이 무너지는 지점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두 지점 모두 21선이 무너진 후 반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의 경우에는 반등의 신호가 많이 나옵니다. 도지 캔들도 보이고 반디 떼거지도 보입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도 반등의 신호가 나옵니다. 제가 미리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조지표에서도 모두 반등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반면 두 번째 지점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반디가 두 개 보일 뿐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조지표에서 추세선이 모두 하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별 조짐이 없다가 급반등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1선이 깨질 때 장대 음봉으로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작은 음봉으로 깨지면 곧 급등이 나올 조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이 제가 분석한 요즘 세력들의 트렌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많은 차트에서 검토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LB 제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에서 21선이 깨지는 부분이 두 번 나옵니다. 21선이 깨지고 나서 많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의 신호들이 보입니다. 일단 반디 떼거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구간에는 까누니도 보입니다. 도지 캔들들도 보입니다. 밑에 보조 지표들에서도 반등의 신호가 나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렌시스입니다. 보시다시피 21선이 깨지고 나서 다시 반등합니다. 여기서는 반등의 신호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도지 캔들, 반디 떼거지, 두 개의 까누니 그리고 밑에 보조지표들. 21선이 깨지고 나서 이런 증거들이 나오면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차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이런 자리들만 노려 정확히 타점을 잡으면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여기서는 21선이 무너질 때 야금야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과격하게 무너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는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충분히 눌림이 나오고 나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차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선이 무너질 때 어떤 모양으로 무너지는가를 잘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두 지점이 21선이 무너진 지점입니다. 이렇게 살짝 21선이 깨질 때 반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태고사이언스 차트와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이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세가 좋아 21선은 물론이고 하늘색 엠벨선도 깨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21선과 무관하게 살짝 눌림을 줄 때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을 활용해도 되고 밑에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중간중간 보이는 까누니를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점 모두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장대 음봉으로 크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작은 음봉들로 살짝 21선 밑으로 내려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반등의 자리가 황금 타점입니다. 황금선을 터치하거나 황금선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반등할 때 급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디 떼거지도 보이고 까누니도 보입니다. 파동에너지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구리가 몸을 웅크렸다가가 힘을 응축한 후 펄쩍 튀어오르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나서 높은 산이 융기된 모습입니다. 저런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21선이 무너질 때 장대 음봉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 위로 캔들이 들어서면서 하락 추세가 꺾이고 보합세를 이어갑니다. 이때 눈치를 채야 합니다. 반디 떼거지가 등장하고 까누니도 등장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보합세를 유지하는 과정에 저런 윗꼬리 캔들이 보이면 숨도 쉬지 말고 진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개미 털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개미들이 더 못 달라붙게 겁을 준 것이죠. 밑에 거래량 캔들에도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평범한 거래량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툭 하고 불쑥 거래량이 튀어나왔습니다. 주포가 물량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21선이 크게 무너지지 않고 반등의 조짐을 보일 때 진입하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다. 잘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